킨스 푸드 사이언스 킨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마요네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요네즈는 식물성 오일에 계란 노른자 그리고 다른 물질들을 섞어서 만든 물질이죠. 이 마요네즈라고 하는 소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마요네즈는 유백색이고 기포가 없고 내용물이 균질한 게 좋겠죠. 이 식용유 들어가는 오일에 입자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일수록 점도가 높고 안정도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유탁의 조직 점도와 함께 조미료, 향신료의 배합에 의해서 풍미, 맛과 그리고 향이 달라지고 이러한 풍미가 마요네즈의 품질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마요네즈는 잘 알다시피 오일 인 워터의 유탁액이 맞습니다. 반대로 워터인 오일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워터인 오일은 잘 알다시피 버터가 워터인 오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이어지는 문제는 쌀을 고압으로 가열을 했습니다. 고압으로 가열한 후에 급히 분출시켜서 팽창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쌀 가공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을 고압으로 가열한 뒤에 팽창시켜서 만든 걸 우리 팽화쌀이라고 부릅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쌀 과자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쌀 과자가 쌀을 곡물을 부풀리는 것, 팽화한다 라고 부르죠. 팽화시켜서 만든 가공품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쌀 과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지는 문제는 콩 단백의 기능적인 특성 그리고 콩을 재료로 하는 식품의 이용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콩 단백의 흡수성을 이용해서 식물성 소세지를 제조할 수 있고요. 유화성은 기름하고 물이 섞이는 성질이죠. 유화성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기포성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 콩 단백으로 뭘 만들 수 있죠? 두부를 만들 수 있죠. 두부를 어떻게 만들어요? 콩 단백질이 끈적끈적해서 점성 때문에 그렇진 않죠. 뭘로 응고를 시켜요? 간수를 넣습니다. 간수를 넣어서 응고되는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동물이 죽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사후경직이 일어나죠. 사후경직이라는 죽고 나서 딱딱해지는, 근육이 딱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뭐가 낮아지냐면 pH가 낮아져요. 최고의 경직 상태를 나타낼 때 산성 상태일 때 pH는 대략 5.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 사후경직이 일어나면서 pH가 낮아지고 최고의 경직을 나타낼 때는 pH가 약 5.4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요. 우리 이러한 현상을 경화라고 부릅니다. 경화하는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경화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예요?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넣으면서 포화지방산으로 만들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불포화지방산에 의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용점을 높일 수 있죠. 불포화지방산보다는 포화지방산이 용점이 높기 때문에 용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지방산의 제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유리지방산 안에 있는 지방산이 포화냐 불포화냐와 관계가 있지 유리지방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압력이 101.325 우리 흔히 대기압으로 이야기하는 1atm에서 25도씨의 물을 2kg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변환을 시킨대요. 이때 필요한 엔탈피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단위를 잘 보시면 돼요. 일단 평균 비열을 알려주고 있죠. 비열의 단위를 보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리고 켈빈 이건 온도 단위죠. 온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뭘로 바꿔줘야겠어요? 이걸 킬로줄의 단위로 바꿔줘야겠어요. 우리 정답을 구해야 되는 엔탈피는 킬로줄의 단위죠. 에너지의 단위죠. 그럼 여러분 여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뭘 곱해야 돼요? 무게를 곱하면 되겠구나. 2kg을 곱하면 되겠구나. 또 뭐를 곱해야 돼요? 온도를 곱하면 되겠구나. 온도 변화. 온도가 얼마나 변해야 돼요? 25도씨에서 100도씨까지 75도씨의 온도 변화. 도씨와 켈빈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따라서 75를 곱하면 되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4.2 곱하기 2 곱하기 75를 우선 해주시면 되고 여기 더해야 됩니다.
뭐를 더해야 되냐면 물이 100도씨의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바뀌어야겠죠. 이걸 뭐예요? 잡열이라고 부릅니다. 잡열의 단위를 볼까요? 1kg 바뀌는데 2257kJ이 필요하대요. 이것도 kJ의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뭘만 곱하면 돼요? 2kg만 곱하면 됩니다. 즉 여기에 2kg을 곱할게요. 자, 이렇게 더하면 단위는 다 kJ로 바뀌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5144가 됩니다. 이건 한번 구하시면 되겠어요. 5144kJ이 됩니다. 자, 힌트로 나온 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엔탈피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 단위를 잘 보고 이걸 해당되는 문제에 답에 해당되는 단위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이어진 문제는 고기를 우리가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제로 많이 쓰이는 효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고기는 어떤 고기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연하고 어떤 고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걸 만드는 건 뭐예요? 근육이죠. 근육, 단백질입니다. 즉 연화제를 위해서는 뭐를 분해해야 돼? 단백질을 분해해야 됩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가 필요하겠죠. 라이페이즈, 리파아즈는 지질을 분해하는 거고 아밀레이즈는 전분을 분해하는 겁니다. 인버테이즈는 당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파파인은 뭐하고 관계가 있나요? 파파인이 바로 파파야 열매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파파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저장 시에 방사선 조사를 합니다. 그 효과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양한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하는데 먼저 곡류식품의 살충을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죠.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과실, 채소, 육류, 식품의 살균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자, 양파 등의 발화가 촉진될까요? 아니죠. 방사선 조사를 하면 억제되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고 과실, 채소 등의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익는지 정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과실을 주스로 가공을 해요. 이때 주의점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과실은 주스로 가공할 때 당연히 색깔이 가공 중에 변하지 않으면 좋겠죠. 이 과실 안에는 과일 주스에는 뭐가 있어요? 영양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양소 비타민 C 등이 있어요. 또는 토마토 주스는 라이코펜 등이 있고요. 자, 따라서 살균을 할 때는 이 영양소를 보존하는 게 좋겠죠. 고온 살균의 경우에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온 살균보다는 가능하면 조금 더 낮은 온도 저온 살균을 통해서 영양 성분을 보존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어지는 복에 나온 것처럼 비타민 손실이 적도록 하는 게 좋고, 과일 중의 유기산이 경우에 따라서 금속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재료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포장 재료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박에 폴리에틸렌을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알루미늄 박, 여러분이 흔히 포장 재료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경우에 여러 이점이 있지만 단점이 열 접착성이 약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을 입혀요. 이건 열 접착성을 높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열 접착성 향상을 위해서 알루미늄 박에 폴리에틸렌을 입히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면을 만들 때 소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금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겠어요? 밀가루의 점탄성을 높이고요. 수분이 식품 내부로 확산하는 걸 촉진할 수 있고 품질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어떻게?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촉진하는 게 아니고 억제하겠죠. 소금을 넣으면 억제가 되겠죠.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억제해서 품질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가열 살균할 때 냉점이란 게 있습니다. 냉점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통조림을 가열 살균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열을 이렇게 주다 보면 이 안에서 전도에 의해서 열이 기본적으로 전달이 되지만 그 안에서 액체 식품 대류가 일어나죠. 이렇게 전도와 대류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데 바깥쪽은 열이 빨리 오를 거예요. 그렇죠? 열하고 직접 닿기 때문에 안쪽은 좀 느리게 오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류를 통해서 뜨거운 액체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 하단부의 온도가 가장 느리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냉점, 차가운 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액체의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액체의 점성에 따라서 냉점의 위치가 좀씩 달라집니다. 주스처럼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액체의 경우엔 중앙 하단부에 냉점이 발생을 하지만 4번에 나와 있는 딸기잼처럼 점성이 굉장히 높은 거, 끈적끈적한 거는
잘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중앙부에 냉점이 생기기 쉬워요. 따라서 냉점이 통의 중심부에 가장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은 어떤 식품이 점성이 높냐 낮냐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 주스는 점성이 낮기 때문에 중앙 하단부, 쇠고기 스프나 복숭아 통조림도 기본적으로 액상이죠. 따라서 중앙 하단부에 냉점이 생기기 쉽고요. 딸기잼의 경우에는 가장 중심부에 근접해서 냉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간장이나 된장의 장류를 제조하는데 우리가 코지를 사용합니다. 코지는 뭐예요? 누룩을 이미 발효를 한번 시켜놓는 거죠. 우리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쌀하고 누룩을 미리 발효를 시켜놓는 건데 이 안에서 미리 효소를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어떤 효소를 많이 만들었죠?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레이즈, 단백질 분해할 수 있는 프로테이즈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죠. 즉 단백질이나 전분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활성을 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코지를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분에서 프럭토즈를 만들어준대요. 전분은 글루코즈를 많이 붙여놓은 것, 또 프럭토즈와 같은 당을 많이 붙여놓은 다당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프럭토즈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요소는 전분 분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프로테이즈는 단백질 분해, 팩티네이즈는 팩틴 분해, 셀룰레이즈는 셀룰로즈 분해죠. 아밀레이즈가 됩니다. 아밀레이즈 사용해서 전분을 분해해서 프럭토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분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감의 탈사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감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떫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으면 떫은 맛이 있죠. 자, 이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용성 탄닌이라는 걸 불용성 탄닌으로 만들면 됩니다. 수용성 탄닌이 우리 떫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걸 녹지 않는 불용성 탄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는 방법, 온탕법이 있고요. 또 알코올에 넣는 알코올법이 있습니다. 또 탄산가스법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과실의 손상이 적고 대량 처리가 쉬운 방법은 이 세 가지 중에 탄산가스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방법들, 온탕법이나 알코올법도 이 수용성 탄닌을 불용성 탄닌으로 만드는 탈사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요구르트 제조 시 한천이나 젤라틴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한천이나 젤라틴은 어떤 성질이 있죠? 점도를 높일 수 있죠.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카제인의 열 안전성 증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점도를 높여서 유청이 분리되는 걸 방지하고 커즈를 굳힌다. 이게 뭐예요? 점성을 높이는 거죠.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문제는 갈조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조류는 색상에 따라서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김은 갈조류인가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홍조류입니다. 붉은색을 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토시나 미역, 다시마는 모두 갈조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용유지의 제조 과정 중에 어떤 과정들이 포함이 되나요? 탈검을 하고요. 탈산을 하고 탈색을 합니다. 그 중에서 탈색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색을 없애주는, 색을 빼주는 과정이에요. 원유 중에 카르테노이드, 엽록소, 기타 색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색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물리적 방법하고 화학적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활성 백토나 활성 탄소를 이용해서 흡착 제거하는 게 화학적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탈산을 하고서 탈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색소를 열분해하는 거는 화학적 방법일까요? 아니면 물리적 방법일까요? 열로 분해한대요. 이거는 화학적 방법 아니고요. 물리적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수분 공기의 압력이 100kPa이고 절대 습도가 0.03인데 단위가 kg 수분, kg 건조 공기래요. 수증기의 분압을 구하면 약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구해봐야겠죠. 100kPa이고 절대 습도가 0.03이래요. 근데 단위가 어때요? kg 건조 공기, kg 수분입니다. 자, 이 단위 없애줘야겠죠. 어떻게 없애요? 공기와 물의 분자량은 각각 29kg per kgmol, 18kg per
몰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단위를 없애주기 위한 힌트가 어디 있나요? 뒤에 있죠. 공기와 물의 분자량은 각각 29 그리고 18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물에 대한 걸 밑에 해줘야겠죠. 물은 18이라고 그랬고 공기는 29라 그래야 됐습니다. 이게 29 공기, 18이 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야 수분 요게 상쇄되고 공기가 상쇄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곱하게 되면 정답은 약 4.6, 약 4.8에서 4.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인데 저는 우선 이렇게 답을 풀었는데 혹시 풀이가 잘못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 더 정확한 풀이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는 우유의 단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알부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유 속 알부민, 락탈부민이라고 부릅니다. 뭐랑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락토우즈랑 연결시키면 좋겠죠? 락탈부민이라고 부르는 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알부민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알다시피 오발무민이라고 하는 건 계란, 남백에 들어있는 알부민이고요. 글루텐은 잘 알다시피 밀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오리제닌의 경우에는 쌀 단백질에 해당이 됩니다. 쌀이고 밀이고 계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락탈부민이 우유에 들어있는 알부민, 우유 속 단백질입니다. 자, 이렇게 2021년 5월 15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화학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